안녕하세요, 베이사입니다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저번 주에 암기법 올렸었죠? 암기법 그거 보시고서 반응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. 일단은 그거를 샘플로 하셔가지고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암기법을 만드시면 참 좋아요. 예, 공부하시는데도 훨씬 편하시고. 예. 그리고 뭐 질문이 이렇게 들어온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거 좀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래요. 질문이 어떤 게 들어왔냐면은 3년에서 5년 차 되면 연봉이 얼마나 될 거 같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, 케바케예요, 솔직한 얘기로. 뭐 얼마가 될 거다, 뭐 직장 다니는 것처럼 초봉이 있어갖고 뭐 호봉이 오를 때마다 얼마가 오르고 뭐 얼마가 오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. 예. 정말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많이 줄을 수도 있고, 뭐 진짜 열심히만 하시면 1년에 뭐 한 매출로 5, 6억 갖고 가실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뭐 1,000만 원, 2천만 원 연봉 이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, 그건 정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갖고 달라요. 그래갖고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분은 제 영상을 제대로 안 보셨어. 예. 직원이면은 몇 프로 갖고 가냐, 예, 그건데 달라요. 이것도 어느 부동산이냐에 따라. 뭐 월급이 있는 데 같으면은 인센이 적겠죠. 예. 근데 월급이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수료의 7대3, 6대4 이 정도로. 예. 직원이 갖고 가는 게 7, 6이에요. 예. 이렇게 갖고 가죠. 그리고 일하면서 힘든 점, 사회적 인식 때문에 창피하거나 하지 않냐고, 현수막이나 전단지 붙이는 작업이 많이 창피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고 하셨는데, 그런 거 창피하면은 이 일하면 안 돼요. 그렇잖아요. 영업일인데 어찌됐든 간에 서비스직이고 영업인데 분명히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저는 뭐 딱히 그거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, 어차피 일하는 거잖아요. 네. 일하는 건데 뭐 어때요. 네.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도 주고 뭐 찌라시 같은 것도 주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데, 인터넷으로 영업도 하고요. 네. 근데 그렇게 가면은 이제 좀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어요. 개 중에 분명히. 네.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귀찮다고, 뭐 지도 필요 없다고, 뭐 그 정도면 다행인데, 뭐 여기 뭐 우리 영업 기밀 때문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, 그럼 굉장히 기분은 나빠요. 기분은 나쁜데 뭐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이죠. 그냥 그러고 그러세요, 그냥 그러고 나오면 돼요. 그건 뭐 어때요.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에, 저 같은 경우에는 KB 리브온도 하고요, 블로그 광고도 하고, 그리고 SNS 광고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어요. SNS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아시는 분이 그 광고 업체를 운영을 하셔가지고 그쪽에다 맡기고 있거든요. 솔직히 공장 쪽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올리고요. 그냥 구색 맞추느라고 올리는 거고,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려요. 상가는 보고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. SNS 쪽 같은 경우에는 상가나 뭐 원룸, 투룸 이런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보는 층이 나이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. 그런 거 광고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은 카톡 주시면은 제가 그쪽 업체 소개시켜 드릴게요. 저렴하게 괜찮게 잘 하더라고요. 그리고 브리핑 같은 경우 어디 보자. 뭐라고 질문했지?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.
어디 광고가 좋아요? 그리고 안내할 때 팁 있나요? 광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. 그리고 안내할 때 이제 브리핑이라 그러죠. 저희는 브리핑 할 때 팁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뭐 가장 좋은 거는 그 PPT 파일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아요. PPT 파일을 만들어 갖고 아이패드나 뭐 이런 패드가 있으면 거기다 넣어 놓고 이제 분류를 해 놓는 거죠. 이게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지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대부분 다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개업을 하시게 되거나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처음에 물건을 따서 사진을 찍고 이제 그 정보를 적잖아요. 물건장에다 적으실 때 같이 PPT를 만드세요. 하루 일과 끝 무렵에 이제 일 다 보시고 밖에서 일 다 보시고 사무실 들어와 갖고 뭐 블로그에다가도 올리기도 하고 이제 매물장에다 오늘 물건을 뭘 봤는지 정리를 하기도 하고 사진 같은 거 찍은 거 정리도 하잖아요. 그때 PPT 파일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뭐 몇 평 얼마 뭐 방 뭐 몇 개 화장실 몇 개 뭐 관리비 얼마 뭐 장단점 이런 거 적어 놓고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 얼마 뭐 얼마 주변 상권이 뭐 어떻고 뭐 이런 정리한 내용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이제 앞 페이지에다 적어 놓고 간단하게 이제 워크시트로 만들어 적어 놓고 뒤쪽에다가는 이제 사진들을 한 두 페이지 정도 그렇게 해서 PPT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러면 손님이 오셨을 때 그걸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셔야죠. 뭐 상가 뭐 권리금 얼마 뭐 얼마부터 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 뭐 저희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평수별로 뭐 호이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해갖고 분류를 해놓으시면은 손님이 오셨을 때 바로바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. 그게 왜 좋냐면은 브리핑할 때 사장님 여기는 뭐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건 당연히 하겠지만 일단 봐야 돼요. 뭐 원룸 같은 경우는 물건이 되게 많잖아요. 그 중에서 괜찮은 것만 추려갖고 보여준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일단 사진을 한번 보여주고 여기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가는 거라 여기 한번 가보시죠 라고 해갖고 봤는데 여기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. 이거 말고 좀 이렇게 된 것들 없나요? 라고 했을 때 그때 다시 머릿속으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게 물건이 뭐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요. 그러면 또 어딜 가야 되지 막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막 이상한 거 막 괜히 보여주게 되고 이러면은 또 손님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힘들어요.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고 이거 본 거 같고 저거 본 거 같고 막 나도 손님 입장에서도 뭐가 좋았는지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보여줄 물건을 딱 추리는 게 좋은데 이것도 이제 좀 성향이 있어요. 그렇게 한 상태에서 물건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은 실제 매물을 봤잖아요.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좀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다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좋은 거를 먼저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좀 떨어지는 걸 먼저 보여주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이거는 뭐 어떻게 꺾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어떤 분들은 안 좋은 거를 먼저 몇 개를 보여주고 좋은 거를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사장님 이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 좋은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거를 보여주면서 한 두세 개 보여주고 사장님 처음 보신 게 가장 나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개인 성향이기도 하지만 조금 손님의 케이스에 따라 좀 달라요. 손님이 처음 물건을 보러 온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거를 먼저 하나 보여줘요.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뭐 식당을 해야 돼. 네, 뭐 순댓국밥집을 할 거야. 근데 순댓국밥집이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매출도 잘 나오고 권리금도 그렇게 안 비싼 집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인테리어 뭐 권리금은 비슷한데 인테리어가 좀
오래됐어. 그리고 매출도 비슷해. 이런 물건이 있어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님 입장이라면은 당연히 처음 걸로 가죠. 처음 걸로 계약을 하겠죠. 물건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. 근데 어떤 걸 먼저 보여주느냐. 만약에 처음 보러 왔을 때 이 사람은 다른 물건 아무것도 본 거 없어요. 다른 부동산도 알아본 거 없고 저희 부동산 처음 와갖고 인제 순댓국밥집을 한번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어요. 그러면은 좋은 거는 숨겨둬요. 좋은 건 숨겨둬. 그러고서 안 좋은 걸 먼저 보여줘요. 그리고 요런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. 그러면은 보고서 뭐 솔직히 별 생각 없을 거예요. 그냥 알아보러 온 거니까. 이거는 뭐 인테리어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권리금도 이 정도고 좀 절충도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네요 라고 해요. 그러고서 이거 마음에 안 드세요? 라고 하면은 뭐 그냥 뭐 괜찮네요 라고 하겠죠. 그런 상태로 그냥 보내요. 보내고서 뭐 한 하루나 이틀 있다가 사장님 뭐 어디 좀 알아보셨어요? 라고 하면은 뭐 분명히 그 사람도 할 사람이면은 몇 군데 알아봤겠죠. 몇 군데 알아보면은 뭐 몇 군데 알아봤는데 뭐 어디 뭐 괜찮은 거 나왔어요. 그러면은 그때 이제 좋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사장님 좋은 거 나왔다고. 거기랑 권리금은 비슷한데 권리금은 똑같은데 매출도 똑같고 근데 인테리어를 새로 해갖고 깨끗한 식당이다. 이런 식으로. 왜냐면은 처음부터 좋은 걸 보여주면은 이 사람이 이게 평균인 줄 알아요. 이게 평균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를 보여줘도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. 왜냐면 처음에 좋은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. 사람도 그렇잖아요. 뭐 맨밥 먹다가 라면 먹으면 라면 맛있네. 라면 먹다가 일본 라면을 먹으면 이 라면보다 일본 라면이 더 맛있네. 그러다가 일본 라면 먹다가 맨밥 먹으려고 그러면은 맛이 없어.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본 라면을 먹이는 게 아니라 밥부터 먹인 다음에 마지막에 일본 라면을 먹이는 거예요. 네. 그런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물건을 많이 보셨어. 알아보다가 뭐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는데 마땅한 물건이 없네요. 뭐 괜찮은 물건이 있어요? 라고 오는 분들한테는 좋은 걸 보여줘요. 왜냐면 이분들은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 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. 대충 알아요. 딱 보면은 이 정도면은 라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계약률이 높은 게 사람들이 지쳐요. 이것저것 막 보다 보니까 그 물건이 그 물건 같고 이게 그거 같고 막 다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거 어느 정도만 충족을 시켜주면 계약을 해요. 예,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뭐 100% 맞는 건 아니에요. 뭐 예를 들어갖고 뭐 처음에 안 좋은 거 보여줬다고 보냈는데 괜히 이상한 데 가가지고 보고 계약해버리는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하루 그 다음날 전화해서 사장님 이거 좋은 건 안 돼. 저 계약했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. 상황을 잘 보고 이 사람이 급한 건지 안 급한 건지 이런 걸 좀 확인을 그 고객 성향을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파악을 해야죠. 이 사람이 급한 건지 안 급한 건지 그리고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직장인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. 직장 다니면서 1차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고 뭐 하루에 한 2-3시간 정도 공부할 시간이 있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전 존경스러워요.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은 TV 보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데 그 시간 쪼개갖고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.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솔직히 2차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1차는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하루에 2시간씩이라고 하면은 인강 2개 볼 시간은 되거든요. 하루에 인강 2강씩만 보시면은 지금부터 하시면은 나쁘진 않아요. 합격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저는 복습에 대해서 굉장히 뭐 복습이 나쁘진 않아요. 복습이 나쁘진 않은데
저는 그렇게 복습을 좋아하진 않아요. 왜냐면은 특히나 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단원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간다는 게 불가능해요. 그 컴퓨터도 그렇잖아요. 컴퓨터도 오래 켜놓으면은 되던 것도 안 돼요. 인터넷도 잘 안 되고. 근데 한번 껐다 키면은 또 돼요. 프로그램들이 막 꼬여있던 게 껐다 키면서 부팅이 되면서 다 풀려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저는 오늘 공부를 하고 오늘 뭐 이만큼을 공부를 했어요. 근데 이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어요. 이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어요. 그러면은 오늘 이만큼을 다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요만큼만 알고 넘어가자.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볼 때 요만큼에서 반에서 한 3분의 2만 건지고 또 이만큼을 갖고 가자. 이런 식으로 더 하는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모르겠어요. 이것도 뭐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방법이 맞아가지고 전 다독하는 걸 좋아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빨리빨리 읽고 그러는 걸 좋아해요. 그래갖고 천천히 읽어서 이거를 오늘 다 끝내야겠다기보다는 오늘 이거 대충 읽어서 빨리 넘어가고 빨리빨리 돌아가지고 다시 빨리 이거를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. 하루에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. 저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방법에 따라 다르죠. 어떤 분들은 뭐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 카페 가서 공부하시는 분, 뭐 귀마개 이어플러그를 꽂고 하시는 분, 다 다르잖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정신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. 제가 집중해서 보면서 이거를 외워야겠다, 기억해야겠다라고 해갖고 기억하는 것보다 약간 막 딴짓하면서 흘려보면서 그냥 흘려듣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기억에 잘 남아서 저는 카페 같은 데서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그래갖고 거의 공부할 때 카페에서 공부 많이 하고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. 음악 들을 때는 이제 양쪽 귀로 안 들어요. 한쪽 귀로만 들어요. 한쪽 귀로 들으면서 이제 막 정신이 분산되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이상하죠? 정신이 분산된 상태에서 막 그냥 대충 흘려듣는 걸 좋아해요. 각각 공부하시는 방법들이 다르니까. 그리고 질문사항을 하나만 더 한번 볼게요. 음. 20대 초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 수험생인데 초짜가 인맥 없이 하기에 괜찮은 직업인가요? 라고 하셨는데 뭐 인맥이야 만들면 되는 거예요. 인맥이야 만들면 되는 거니까. 뭐 처음부터 뭐 인맥 있어갖고 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. 그쵸? 그러면은 중개사 안 하죠. 하면서 생기는 거지 있어서 하고 없어서 안 하고 이거는 아니니까 너무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한 1년만 열심히 하셔도 많이 생겨요. 좋은 인맥도 많이 생기고. 시간이 지금 19분이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. 어제부터 인강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모르는 게 당연해요. 용어 같은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면은 뭐 소고표가 뭔지 딱 나오면은 소고표 뭐 대리 뭐 변론으로 한다, 본다, 추정한다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딱 어떤 의미인지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, 그리고 뭐 암기법을 좀 공부하신 분들도 책을 보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단어들이 현혹되지 않죠? 뭐
갑을병정까지 나와도 갑을병정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, 처음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핵심 단어를 보지 않고 갑을병정을 보고 그 관계를 이해하려고 생각을 해요. 뭐 드라마 보듯이 갑이 누구한테 뭐 어떻게 했고, 을이 뭐 이걸 팔았고, 근데 병이 뭐 이거를 뭐 명의신탁을 을이랑 갑이랑 했는데 뭐 정이 그거를 사고, 그러면은 갑은 을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, 막 이런 거를 시나리오를 막 머릿속에서 막 사랑과 전쟁처럼 막 그리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제 못 풀어요. 그래갖고 제가 암기법 올리면서 암기법 먼저 외우시고 책을 보라 그러는 게 그 이유예요. 그거를 신경 쓸 게 없거든요. 결국 뭐 갑을병정이 뭐 별 지랄을 다 해도 결국 명의신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, 명의신탁이 됐을 때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. 결국 민법은 무효냐 유효냐,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돼요. 갑을명정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몇 월 며칠 날 아무 의미 없어요. 그건 헷갈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만 공부하시면은 뭐 한두 달만 고생해서 하시면은 별로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번에는 뭘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. 자, 지금까지 베이사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공유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소개 많이 시켜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